소연아, 또 늦었네. 양어머니 박영숙이 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28세 박소연은 동네 슈퍼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벌써 밤 10시가 넘어 있었죠. 미안해요, 어머니. 오늘 물건 정리가 늦어져서요.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인양아 주제,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가족들 걱정시키면 어떡해. 민준이는 벌써 잠자리에 들었다고. 소연의 가슴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23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입양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소연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살 때 이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새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현실은 달랐어요. 양부모는 표면적으로는 잘해줬지만 항상 친아들 민준과는 다르게 대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하게 마련해줬지만 소연이 대학 진학을 얘기했을 때는 입양아가 무슨 대학이냐며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하다고 했죠. 결국 소연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로 대학교까지 졸업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같은 나이의 대학생이었을 때는 용돈도 충분히 줬는데 소연은 항상 스스로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소연은 핸드폰을 켜고 연인 강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 곧바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연아, 무슨 일 있었어? 민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자 소연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또 그런 말 들었어.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소연아, 우리 결혼하면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돼. 내가 지켜줄게. 소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3년 전 소연이 법무법인에서 사무직으로 일할 때 만난 변호사였어요. 처음엔 입양하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민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소연을 더욱 사랑한다고 했죠. 고마워 민수 씨,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혼 이야기 양부모님께 했을 때 반응받잖아. 영숙은 소연과 민수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입양아가 변호사와 결혼한다고 정말 운이 좋네. 감사할 줄 알아야 해. 마치 소연이 민수보다 못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투였습니다. 민수는 화가 났지만 소연을 위해 참았어요. 소연아,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정했잖아. 소연은 민수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정말 자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친부모는 왜 자신을 버렸을까요? 어릴 때부터 계속 궁금했지만 양부모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한번 입양 전 이야기를 물어봤다가 영숙에게 크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키워준 것도 고마운 줄 모르고 딴 데 신경 쓴다고 말이죠. 그 이후로는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을 혼자서만 속으로 간직했습니다. 소연아, 너무 늦었으니까 일찍 자. 내일 만날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소연은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또 슈퍼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합니다. 김 여사는 소연을 친손녀처럼 아껴주셔서 유일하게 마음 편한 곳이었어요. 소연이 힘들어할 때마다
김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소연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김 여사의 말씀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소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진짜 내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영숙과 민준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은 30살이지만 아직도 집에서 부모님께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용돈도 계속 받고 있었죠. 동생아, 오늘 일찍 나가네. 민준이 말했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 자신을 동생아라고 부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보통은 이름을 부르거나 아예 부르지 않았는데 말이죠. 응, 슈퍼에 일찍 가야 해서.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수 형이랑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민준이 물어봤어요. 소연은 의외였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일에 관심도 없던 민준이 갑자기 왜 물어보는 걸까요? 아직 준비 단계야, 왜? 그냥 궁금해서. 요즘 결혼 준비하려면 서류도 많이 필요하잖아. 호적 등본이나 그런 것들 말이야. 민준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런 서류들 준비해야겠다.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건 구청에 가면 바로 떼어주니까 걱정하지 마. 입양하라도 호적은 다 있으니까. 또 입양하라는 말이 나왔지만 소연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소연은 아침을 먹고 슈퍼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는 벌써 가게 문을 열고 계산대에 앉아 계셨어요. 소연아, 왔구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김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소연은 밝게 인사했어요. 김 여사는 70대이지만 정정하셔서 혼자서 슈퍼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어서 소연이 유일한 의지였죠. 소연아, 어제 늦게까지 고생했는데 괜찮아?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김 여사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했거든요. 김 여사는 소연의 신분을 알고 계셨지만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친손녀보다 더 아껴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김 여사가 물어보셨어요. 이제 서류 준비해야 해요. 호적 등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사장님, 저 같은 경우는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결혼하면서 그런 게 문제될까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전혀 문제 없어. 요즘 시대에 그런 걸로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다. 하지만 내가 궁금하다면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소연은 김 여사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실 평생 궁금했던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입양기관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네. 김 여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친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왜 자신을 입양 보냈을까요? 저녁 시간에 민수가 슈퍼로 찾아왔습니다. 소연아, 퇴근했어.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마침 잘 왔다. 민수 씨, 나 물어볼 게 있어. 소연은 민수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뭘 물어보고 싶은데? 민수가 궁금해했어요. 나 친부모 찾아보고 싶어?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연히 궁금할 만해. 어떻게 찾아볼 생각이야? 입양기관에 가볼까 했는데
잘 알려줄지 모르겠어. 소연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답게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입양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쉽게 알려주지 않아.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요즘에는 DNA 검사 서비스도 있고 말이야. DNA 검사요. 소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응, 인터넷으로 검사 키트를 주문해서 침을 보내면 DNA 분석을 해줘. 그리고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에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주기도 해. 민수의 설명을 들으니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응, 외국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 한번 시도해볼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소연은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친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만약 친부모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 씨, 만약 친부모를 찾는다고 해도 저를 반겨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소연아,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해도 돼. 일단 찾는 게 먼저야.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너한테는 나와 김 여사님이 있잖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민수의 말에 소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날 밤 소연은 민수와 함께 DNA 검사 서비스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키트를 주문하고 침 샘플을 보내면 몇 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진짜 해볼까요? 소연이 물어봤습니다. 응, 해보자. 나도 같이 할게. 민수가 대답했어요. 소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디어 친부모를 찾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DNA 검사 키트가 도착한 지 이틀 후, 소연과 민수는 함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과정이었어요. 작은 튜브에 침을 뱉고 밀봉한 다음 우편으로 보내면 끝이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소연은 매일매일이 초조했어요. 정말 뭔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소연은 김 여사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사장님, 제가 DNA 검사를 해봤어요. 정말 소연이 잘했네. 그런데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나? 김 여사가 물어보셨어요. 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확인해 보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소연이 답답해했습니다. 김 여사는 소연의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소연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 정말 친부모를 찾게 되면 어떨 것 같아? 소연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쁠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왜 저를 입양 보냈는지도 궁금하고요. 당연한 감정이야. 누구든지 그럴 거야. 김 여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혹시 양부모님께는 이야기했어?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거든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나중에는 말씀드려야 할 거야. 3주가 지났을 때 소연에게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 씨, 결과 나왔어. 정말 지금 어디야? 바로 갈게.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슈퍼에서 김 여사와 함께 기다렸어요. 30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소연아, 결과 확인해 봤어. 아니, 너무 무서워서 못 봤어. 같이 보자.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와 소연은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김 여사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로그인을 했어요. 결과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DNA 매치 결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나왔네. 김 여사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소연과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를 의미했어요. 상대방의 이름은 최태연, 32살 남성이었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형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소연아,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너한테 오빠가 있었던 거야.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오빠가 있다니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상대방도 이 결과를 봤을까요? 소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마 봤을 거야.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으니까 말이야. 민수가 답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메시지 기능이 있네요. 소연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DNA 매치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소연아, 메시지 보내볼까? 김 여사가 제안하셨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여동생이라고 하면 놀라지 않을까요? 소연이 걱정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일단 간단하게 인사부터 해보자. 상황 설명은 천천히 하면 돼. 소연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DNA 검사 결과 저희가 남매 관계로 나왔는데 혹시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입양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다 쓰고 나니 손이 더욱 떨렸어요. 정말 보낼까요? 소연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보내자. 이제까지 온 길인데 포기할 수 없잖아. 민수가 격려했어요. 소연은 용기를 내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알림이 떴어요. 이제 기다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분도 안 되어서 답장이 왔어요. 소연은 깜짝 놀라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 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혹시 실수가 아닐까 싶어서요. 정말 제 여동생이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소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친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겠네. 민수가 기뻐했어요. 김 여사도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소연아, 정말 잘 됐구나. 하늘이 도운 거야. 소연은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10분 후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최태연입니다. 정말 제 여동생이 맞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지하면서도 당황스러운 톤이었어요. 네, DNA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28살이고 어릴 때 입양되었습니다. 소연이 대답했어요. 태연은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긴 했는데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소연은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간 됩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시내 카페에서 만날까요? 태연이 장소를 정했어요. 소연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내일 오빠를 만나게 되는군요.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소연은 민수와 함께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떨려서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민수 씨, 정말 제 오빠가 맞을까요? 소연이 불안해했습니다. 틀림없을 거야. DNA는 거짓말하지 않아. 민수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모습이 꽤 진중해 보였어요. 소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최태연입니다. 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소연이에요. 이분은 제 약혼자 강민수예요. 소연이 소개했습니다. 태연은 민수와도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게 여동생이 있었다니. 소연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태연은 소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네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소연이 대답했어요. 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소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아세요? 네, 아마도요. 아버지께서 28년 전 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사귀던 여자분이 있었다고. 태연의 말에 소연은 긴장했어요. 그 여자분이 제 친어머니인가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태연의 말에 소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평생 꿈꿔왔던 만남이 불가능해진 거였어요. 그럼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셨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당시 아버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소연은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혼외 관계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소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태연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분을 그리워하고 계세요. 헤어진 후에도 계속 찾으려고 했지만 연락이 끊어져서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소연 씨가 태어났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소연은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럼 친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낳으시고 키우시다가 입양을 보낸 건가요? 아버지 추측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태연의 설명을 들으니 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이해됐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소연이 궁금해했습니다. 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대한종합건설 회장이세요. 꽤 큰 회사거든요. 소연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벌가라는 말이었거든요. 정말이요. 소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더 복잡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딸이라는 게. 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갑자기 위축됐어요.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닐까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평생 후회하며 살아오셨거든요. 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여동생이 있다니. 하지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연은 태연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버지께서 내일이라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로 많이 괴로워하셨거든요. 그분을 잃은 것도 그렇고 혹시 아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평생 죄책감을 느끼셨어요. 소연은 태연의 말을 들으며 친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어떤 분일까? 나를 반가워해 주실까? 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저와 동생이 태어났고요. 그럼 형제가 더 있는 거네요. 소연이 놀랐어요. 네, 누나가 하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외국에 있어서 당분간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태연이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혹시 회사 일로 바쁘시지 않을까요?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기뻐하세요. 윤 비서님께서 일정을 조정해서 시간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태연이 답했습니다. 윤 비서님은 아버지 옆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보다 이 일을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소연은 점점 현실감이 없어졌어요. 정말 자신이 재벌가 딸이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태연 씨, 혹시 저 때문에 상속 문제나 그런 게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여동생이 생긴다는 게 기뻐요. 지금까지 혼자였거든요. 소연은 태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저녁 어떠세요? 아버지께서 조용한 곳에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호텔 라운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태연이 제안했습니다. 소연은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만나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친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28년 만에 만남이었거든요. 어떤 분일까? 나를 진짜 딸로 받아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저녁 7시 소연은 민수와 함께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옷도 3번이나 갈아입었고 머리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소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 잘 될 거야. 민수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어요. 라운지에 들어서자 태연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최 회장이었어요. 태연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소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태연의 안내를 받아 테이블로 갔어요. 최 회장은 소연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소연이더구나.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최 회장은 소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유진이를 닮았구나. 최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가 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앉아요, 소연아. 최 회장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28년간 그리워했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소연은 민수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늦었구나.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유진이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찾았어야 했는데, 그럼 너를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소연은 최 회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자신을 그리워했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친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최 회장의 눈에 추억이 떠올랐어요. 유진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너를 보니까 유진이가 떠오른다. 성격도 비슷할 것 같고. 소연은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만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머니는 저를 왜 입양 보내신 걸까요? 최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혼자서 키우기 어려웠을 거야. 그때 내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거든. 유진이는 내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소연은 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던 거였겠죠.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유진이를 더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리고 혹시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서. 소연은 최 회장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힘들지 않았어. 최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괜찮았다고 해야 할까? 태연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소연 씨가 입양 가정에서 좀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최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이니? 어떻게 힘들었는데? 소연은 어쩔 수 없이 이야기했어요. 양부모님께서 나쁘신 분들은 아니었는데 친자녀와는 조금 다르게 대해주셨어요. 입양하라는 걸 자주 상기시켜 주셨고요. 최 회장의 눈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했다고. 정말 미안하다 소연아. 아버지가 너를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그래도 덕분에 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요. 소연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도 민수를 바라봤어요. 소연이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소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야말로 소연이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최 회장은 민수의 대답에 만족스러워했어요. 소연이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소연아, 이제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다시는 힘든 일 없을 거야. 최 회장이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들을 수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꿈만 같아요. 최 회장도 눈물을 흘렸어요. 28년 만에 딸을 찾은 기쁨과 그동안 혼자 힘들게 살게 한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태연도 옆에서 감동받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우시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죠. 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최 회장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날 밤 소연은 28년 만에 진짜 아버지와 오빠를 만났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을 찾은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소연이 재벌가 딸이라는 소식이 양가족에게 알려졌습니다. 소연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최 회장이 소연을 만나러 왔을 때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걸 이웃들이 봤었어요. 소연아, 잠깐 이리 와봐.
영숙이 급하게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이 거실로 나가자 영숙과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정말이야? 영숙이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소연이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너 재벌가 딸이라는 소문 말이야. 설마 그게 진짜는 아니겠지. 영숙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어쩔 수 없이 고백했어요. 사실이에요. 친아버지를 찾았는데 대한종합건설 회장이셨어요. 영숙과 민주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우리 소연이가 재벌가 상속녀라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입양하라고 무시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소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소연이 정말 대단해. 역시 우리 동생은 특별한 사람이었어. 소연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영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소연이가 원래 범상치 않은 줄 알았어. 그런 기품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소연은 영숙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입양아 주제라고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제 우리 소연이는 재벌가 딸이잖아. 완전히 달라진 거지. 영숙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도 끼어들었습니다. 소연아, 그럼 회사는 물려받게 되는 거야. 정말 대박이네. 소연은 이런 반응이 예상됐지만 실제로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갑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였거든요.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소연이 말했지만 영숙과 민주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영숙이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소연아, 오늘 저녁은 내가 특별히 만들어줄게.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까? 소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밥상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갈비찜을 해준다니.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평소처럼 해주세요. 아니야. 이제 우리 소연이는 재벌가 딸인데 어떻게 평소처럼 해. 제대로 대접해야지. 영숙의 말에 소연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변화가 진심일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소연이 슈퍼에 출근했을 때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소연아, 동네에서 소문 다 들었다. 정말 친아버지를 찾았다며. 네, 사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소연이 밝게 대답했어요. 김 여사는 소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그런데 괜찮니?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적응하기 어렵지 않아. 사장님은 정말 저를 걱정해 주시는군요. 양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소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만하지.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 당황스럽겠어. 하지만 소연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돈이나 지위보다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 김 여사의 말에 소연은 위로를 받았어요. 역시 김 여사만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저 이제 슈퍼일 그만둬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시는데. 소연이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급하게 결정하지는 마. 천천히 생각해봐. 김 여사가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 집에 돌아가니 집 앞에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윤 비서가 최 회장의 선물을 가져온 거였습니다. 소연 양,
회장님께서 이것들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윤 비서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고급 가방과 보석, 그리고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눈을 반짝이며 바라봤어요. 어머, 정말 대단하네. 역시 재벌가는 다르구나. 소연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받기가 어려워요. 회장님께 그렇게 전해주세요. 아니야, 소연아. 아버지 마음인데 받아야지. 영숙이 급하게 말했어요. 소연은 영숙의 변한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정말 돈과 지위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민수와 통화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 씨, 양부모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 당연한 반응이야. 하지만 소연이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너야. 민수의 말에 소연은 마음이 놓였어요. 역시 민수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가족인 아버지와 태연 오빠는 소연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어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라서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최 회장은 소연을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대한종합건설은 서울 중심가에 있는 30층 건물이었어요. 소연은 민수와 함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소연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응,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일궈 오신 거야. 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연은 회사 상무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윤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연 양,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윤 비서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20년 넘게 최 회장 옆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최 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소연아, 왔구나. 우리 회사 어떠니? 정말 멋있어요, 아버지.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기뻐했어요. 이제 이 모든 게 너희들 거야. 태연이와 소연이가 물려받을 거니까. 소연은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 그런 걸 생각할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다. 천천히 배우면 돼. 일단 이사로 등록하고 조금씩 회사 일을 배워보자.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태연도 거들었어요. 소연아, 너무 부담 갖지 마. 나도 처음엔 어려웠어. 하지만 아버지와 윤 비서님이 잘 가르쳐 주실 거야. 윤 비서가 말했습니다. 소연 양,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사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소연은 윤 비서의 따뜻한 말에 고마웠어요. 감사해요. 잘 부탁드려요. 최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연아, 이건 호적 편입 서류야. 이제 정식으로 최소연이 되는 거다. 소연은 서류를 보며 감격했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그런데 박소연이라는 이름도 좋은데 꼭 바꿔야 할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박소연이든 최소연이든 내 딸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소연은 최 회장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그럼 일단 최소연으로 하겠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좋다. 그럼 내일부터 회사에 나와서 업무를 익혀보자. 최 회장이 기뻐했습니다. 태연이 말했어요. 소연아, 내일부터 내가 직접 가르쳐 줄게. 일단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야겠다. 감사해요, 오빠. 소연이 태연을 오빠라고 부르자 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라고 불러주니까 정말 좋네. 그날 저녁 소연은 양가족에게 회사에 다니게 된다고 말했어요. 영숙은 더욱 들떴습니다.
어머, 정말 우리 소연이가 대기업 이사라니. 정말 자랑스럽다. 민준도 신이 났어요. 동생아, 나도 회사에 취직시켜줄 수 있어. 소연은 민준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직 나도 배우는 단계라고. 그래도 한번 물어봐줘. 형님한테도 말해서. 민준이 끈질기게 말했어요. 소연은 민수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 씨, 갑자기 모든 게 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양가족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당연히 어려울 거야. 하지만 소연아, 내가 변할 필요는 없어. 있는 그대로의 너면 충분해. 민수의 말에 소연은 위로를 받았어요. 다음 날부터 소연은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 있는 것도 어색했고 직원들이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태연이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우리 회사는 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건설해. 최근에는 친환경 건축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소연은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업무였습니다. 윤비서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소연 양, 처음에는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배우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연은 어느 정도 회사 업무에 적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최 회장이 소연을 불렀어요. 소연아, 회사 생활은 어떠니? 힘들지 않아.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이런 자리에 있어도 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사가 되고 이러는 게 직원들한테 미안해요. 최 회장은 소연의 겸손함에 흐뭇했어요. 소연아, 너는 내 딸이야. 당연히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직원들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태연도 거들었습니다. 소연아, 직원들이 너를 정말 좋아해. 겸손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다들 감동받고 있어. 정말이요. 소연이 놀랐어요. 응, 어제 윤비서님이 그러시더라. 소연 이사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라고. 태연의 말에 소연은 조금 안심됐어요. 그런데 태연 오빠, 처음에 제가 나타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 갑자기 여동생이 있다니. 그리고 솔직히 경계심도 있었지. 회사나 상속 문제 때문에. 소연은 태연의 정직함에 고마웠어요. 하지만 너를 만나보니까 그런 걱정이 다 사라졌어. 넌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진심도 느껴져.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운 여동생이야. 태연의 말에 소연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저도 오빠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그날 저녁 소연은 김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소연아, 요즘 바쁘다더니 얼굴 보기 힘들었네. 김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죄송해요. 회사 일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뭐 늘 그렇지. 그런데 소연아, 많이 달라 보이네. 뭔가 당당해진 것 같고. 정말요. 소연이 신기해했어요. 응,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좋은 현상이야. 하지만 소연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지금처럼 겸손한 마음 잃지 마. 네, 사장님. 절대 잊지 않을게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소연의 손을 잡으셨어요. 소연아, 정말 잘 됐구나.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기뻐.
하지만 가끔씩 이 할머니 생각도 해줘. 당연하죠. 사장님은 제 진짜 가족이에요. 소연의 말에 김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지위도 환경도 모든 게 달라졌지만 정말 소중한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이제 회사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고 직원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이사가 되었어요.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자선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회사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소연아, 오늘 자선재단 설립회의 어땠어? 태연이 물어봤어요. 정말 좋았어요. 입양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는 거 아버지께서도 찬성해 주셨어요. 소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소연의 아이디어에 적극 찬성했었어요. 그래, 좋은 일이야.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태연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민수 형과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다음 달이면 결혼식이에요. 정말 설레어요. 소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재벌가 딸로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될 줄이야. 하지만 가장 기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서울의 한 유명 호텔에서 열리는 예정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딸의 결혼식을 위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요. 소연아, 오늘 정말 예쁘다. 최 회장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연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이런 날을 맞을 수 있었어요. 소연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태연도 옆에서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공주님 같다. 오늘 신랑이 부러워 죽겠어. 오빠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세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사 직원들, 최 회장의 지인들, 그리고 소연의 지인들까지. 양부모인 영숙과 민준도 참석했어요. 영숙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아름답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영숙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이제는 정말로 소연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어요. 누나, 정말 축하해.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비록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진심을 담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김 여사도 오셨습니다. 정말 곱게 차려입고 오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소연아, 정말 예쁘구나. 이 할머니가 뿌듯해 죽겠어. 김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이 계셔서 오늘이 더 완벽해요. 소연이 김 여사를 꼭 안았습니다. 윤 비서도 참석하셨어요. 소연 양, 정말 축하드려요.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식이네요. 윤 비서님 덕분에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소연이 인사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소연이 최 회장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최 회장은 28년 만에 딸의 손을 잡고 걷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소연아, 아버지 정말 행복하다. 저도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랑 민수는 재단에서 감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연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입양아라는 신분도 상관없이 사랑해온 진실한 남자였습니다. 최 회장이 소연의 손을 민수에게 맡겼어요. 소연이를 잘 부탁합니다. 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수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소연은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친아버지를 찾고, 오빠를 만나고, 재벌가 딸이 되고, 회사에서 일하게 되고,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태연이 축사를 했습니다. 1년 전 갑자기 나타난 여동생 소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운 여동생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소연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민수 형, 우리 소연이 잘 부탁드려요. 태연의 축사에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피로연에서 소연은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 여사와 함께 보낸 시간이 가장 의미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자리에 초대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소연아,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소연의 손을 잡으셨어요. 소연아,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 맞아요, 사장님.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소연의 말에 김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정말 잘 컸구나. 그날 밤 소연과 민수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됐네. 민수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소연아, 후회하지 않지. 뭐려? 저는 정말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진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 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후 소연은 입양아 장학재단을 정식으로 설립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재단 개소식에서 소연이 연설했어요.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행복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소연의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특히 입양아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소연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태연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소연아, 정말 대단해. 이런 일을 하는 너를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최 회장, 태연, 소연, 민수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소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소연이 덕분에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됐어. 최 회장이 대답했어요. 태연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화목한 가족이야. 소연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 물론이죠, 오빠.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서 온다는 거요. 그리고 늦어도 괜찮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온다는 메시지를 전한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